자, 이제 245페이지 주택건설 절차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죠. 자, 사업계획 승인. 자, 여러분이 주택단지에서 주택을 지을 거예요. 근데 주택 한 채 지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주택 한 채 지을 거예요. 그럴 때 건축 허가 받아요,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여기다가 주택 하나 지으려고 땅 샀어요. 건축 허가 받아요,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건축허가 받아요. 근데 만약에 주택 단지에서 여기 이 땅에서 주택을 짓는데 단독주택은 호라는 개념을 쓰죠. 여기에 30호 이상 주택을 지어야겠다. 자, 그럴 때는 주택법에 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 아파트 지어야겠다. 그러면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택법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에 적용되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는 뭐 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미만이면 건축허가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근데 단독주택은 여기 단지 안에서 30호 이상 지을 때, 그러면 29동까지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동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한옥은 몇 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50호 이상일 때, 그러면 49동 짓는다 이 단지 안에, 그럴 때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규제를 자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우리 정비사업에 세 가지 사업이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있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 내 정비구역에서는 몇 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50세대 이상. 규정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택법은 30호 3세대 이상, 일정한 경우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이 주택건설을 할 때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거냐? 자, 그 승인권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 사업하는데 부지 면적이, 이 땅의 면적이 10만을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 승인권자죠. 승인권자는 우리 법에서는 주택은 아무래도 규제 대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만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그리고 특도, 그리고 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이 5명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도지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그리고 도안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지사한테 받는 게 아니고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근데 부지가 10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그리고 특도, 그리고 도지사 빠지고 시장 군수한테 사업계획 승인. 도안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시회장에는 대도시장도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 여기 서구에서 현대가 부지가 10만 이상인 땅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건설 사업할 거예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인천시장한테 받아요. 10만 미만일 때도 인천시장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즉 기억할 것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절대 구청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일반 건축물의 허가권자지 주택법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위아래 다 겹쳐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서는 무조건 서울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야.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니 위아래 다 겹쳐 있는데, 그러면 일산에서는 일산시장이 고양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다 겹쳐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나눠놨어요? 나눈 이유가 뭐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는, 대도시가 아닌, 도안에 대도시도 있고 일반 시도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는 도지사냐 시장 군수냐 이거 나누려고 한 거예요. 이거 나누려고 한 것이지 나머지는 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김포시에서 현대가 부지가 10만 이상인 땅에서 주택을 사업할 때는 누가 사업계획 승인해 줘야 돼요? 도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 승인해 줘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0만 미만일 때는 누가? 김포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면 승인받아서 지을 수 있어요. 나눈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눈 것이지 나머지는 위아래 다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 주체 이제 사업 주체를 보는 거예요. 사업 주체가 국가, 여기 있죠. 국가나 그리고 LH나 그리고 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할 때, 이럴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국장한테 받는다. 그러면 LH가 우리 이 서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한다 그럴 때는 인천시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 그래서 승인권자를 잘 구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승인권자는 절대 구청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 건축에서는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인 대상인 여기서는 이제 국장이 승인하는 사유예요. 그러면 승인 신청이 있으면 이들은 몇 일 이내 승인해야 돼요. 60일 이내 승인해야 되고, 승인했으면 이를 고시합니다. 자,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리고 승인 대상 승인권자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승인 받았으면 뭐 할까요? 현대가 이제 아파트 600세대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아니면 건축허가 받아요? 30세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분에 따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에 따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승인을 받았으면 착공 신고하고 그리고 공사 착수합니다. 착공 신고하고 그러면 착수해요. 그럼 착공 신고 있으면 여기는 20일 이내 착공 신고 수리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를 하는데 600세대 아파트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는 어때요? 공사구역을 나눠서 할 수도 있나요?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나누지 않고 한 방에 들어가야겠다, 한 방에 다 지어야겠다. 그럴 때는 몇 년 이내 착수를 해야 돼요? 공사 착수는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건축부에서는 허가 받으면 몇 년 내 여러분이 착수해야 돼? 2년 내 착수하자면 취소 하회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하회한다. 근데 주택법에서는 승인 받았으면 5년 내 착수해요. 그런데 5년 내 착수하자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축법도 주택법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미호도 다시 한번 그죠? 1년에 만약 5년 내 착수하면 승인 취소 사유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할 것은 공사구역을 나눈대. 자, 공사구역 나눌 수 있잖아요. 공구별 분할 가능하잖아요. 자, 여기를 공사구역을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는 공구별 분할할 거란 이야기. 그러면 언제 착수를 해야 돼? 공사구역 나눌 때는 이 최초 공구는 이 승인을 받았으면 최초 공구는 몇 년 이내 착수를 해야 돼요? 최초 공구는 이 승인이 있었으면 몇 년요? 5년 내 착수해야 돼요. 5년 이내. 그러니까 공사구역을 나눴던 나누지 않았던 무조건 승인 받으면 5년 내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초 공구는 5년 이내 착수해야 돼요. 5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최초 공구 아닌 나머지 공구는 몇 년 이내 착수를 해야 돼요. 나머지 공사구역은 이 최초 공구가 착공할 때 착공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 이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착수 시기에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공고는 승인일로부터 5년. 최초 공고 아닌 나머지 공고는 이 최초 공고가 착공 신고하면 이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해야 된다. 5년 2년. 그런데 착수하지 않았어. 착수하라고 했는데 미착수 시에는 어떻게 돼요? 5년 내 착수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 내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착수 시기를 정해놓잖아요.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승인을 취소하여한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 가능. 하여한다 그러면 안 돼요. 현대가 우리 건축법에서는 여러분이 2년 내 착수하면 취소하여한다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요. 왜? 현대가 이뻐서 안 이뻐서요? 예, 안 이뻐서? 현대가 안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뻐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입주 예정자가 있잖아요.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니까 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니까 선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법에서는 취소는 하해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요. 최초 공고 아닌 나머지 공고는 2년 내 착수하라고 시기를 정해놨잖아요. 근데 착수하지 않았어. 그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일단 들어오면 승인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2년짜리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2년짜리는 취소 사유가 아니다. 자, 그러면 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자, 볼게요. 취소할 사유는 5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을 때. 자, 다만 이때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을 보면서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은 1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예,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했대. 우리 주택 건축법에서 여러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여러분 알짤없이 취소 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예, 경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이 상실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나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현대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예, 사업 정상화 계획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소 가능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현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경미한 변경은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우리 주택법에서는 현대나 저나 똑같잖아요. 현대는 예, 공공사업 주체는 아니잖아요. 자기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승인 취소가 예, 사업계획의 변경이 경미한 것은 누구한테만 경미하냐면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경미한 게 인정됩니다. 예, 민간 사업 주체는 경미한 게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현대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인정되는 것은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경미한 변경이 인정돼요. 공공사업 주체에게만 경미한 변경이 인정되고, 그때 경미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에서 시행자가 우리 공공사업자들, 민간사업자들 시행자가 경미한 기준은 10%였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민간사업주체에게는 경미가 없고 공공사업주체에 있고, 그리고 또 경미한 기준은 여기서는 10%가 아니라 20%라는 이야기예요. 20%. 사업비 20%, 면적 20% 이내 변경은 승인 안 받는다. 근데 경미한 변경이 승인을 안 받는 것은 공공사업주체다. 이거를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승인권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승인권자 승인 대상 절차 보시고, 그 다음에 예, 사업주체 매도 청구. 자, 여기 보세요. 매도 청구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현대가 예,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600세대 아파트 짓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해요? 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건축법에서도 그랬잖아요. 대지 소유권이 있어야 허가 내주듯이 현대도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죠. 자, 뭐 사용권은 있다든지 공공사업주체라든지. 그리고 현대는 어떨 때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해당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현대가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으면, 알받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매도 청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80% 이상 수익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땅은, 매도 청구 대상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이 80% 사용권을 확보하면 현대가 팔아라 할 수 있는 매도 청구 대상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이 없어도 현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사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현대는 이런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으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사업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할 텐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인 현대는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승인받아서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자, 확보하지 못한 대지 사업주체 매도 청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A가 땅 안 주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알바키 하고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팔아라 할 때 매도 청구의 대상은 당의 토지 이외에 대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도 포함해서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가 이 A한테 매도 청구를 하는데 시가로 팔아라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로 팔아라 해야 됩니까? 항상 매도 청구 나오면 시가예요. 그리고 매도 청구한다는 말은 법원에다 소송 제기한다는 말인데,
매도 청구 소송 제기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A하고 협의하라고요. 3개월 이상. 우리 건축법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할 것은 매도 청구의 상대방이에요. 누구한테 매도 청구하느냐. 만약에 현대가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누구한테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원주민이든 알박기든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80% 이상 95% 미만 사용권을 확보했대. 그럴 때는 누구한테만 현대는 팔아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원주민은 안 되고 알박기 한 사람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주민과 알박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실로부터 소급에서 10년이죠. 10년 전 이전에 소유한 사람은 원주민, 그리고 소유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은 알박기. 그러면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10년 전 이전에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기 매도 청구 알박기 한 사람. 근데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으면 원주민이든 알박기든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상대방 여러분들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 허가 받았어.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허가 받았어. 그러면 허가 받았으면 리모델링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조합이 찬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그 다음에 여러분도 팔아라 할 수 있나요? 현대가 아파트 600세대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제 공사 다 끝나서 600세대가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600세대 다 지어지면 현대는 이 여기에 대한 사용검사 받을 거 아니에요. 사용검사 받고 여러분한테 뭐 하겠어요? 몇월 며칠 날 입주하십시오라고 입주관을 통보하면 여러분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여기서 입주하겠죠. 입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제 소유권이 상실하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한 여러분이 사용검사 후 주택에 입주한 여러분이 이 소유권을 상실한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겠죠. 자, 정중재산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여러분이 파세요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주택의 소유자가 시가로 팔아라 해야 됩니까? 공시지가로 팔아야 됩니까?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은 이 땅은 A 것이고 B 것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지권 비율이 있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매도 청구할 때 개개인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소송 제기할 때. 그래서 주택에 이 대표자를 선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대표자 선정할 때는 얼마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대표자가 되려면 4분의 3 이상의 여기 있는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동의 요건. 그러면 대표자가 돼서 소송 제기할 거 아니에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때 법원의 판결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까? 전체에 대한 효력이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도 청구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 즉 여기 입장에서는 토지권을 회복한 토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실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 미만일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5% 미만. 그리고 이 팔아라 하는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 송달은 몇 년 이내에 송달돼야 돼요. 2년 이내에 송달돼야 된다. 2년 지나면 매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 후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 시가 4분의 3 이상의 동의, 매도 청구 요건은 5% 미만,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 송달은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자, 매도 청구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사업 비용을 들어간 비용을 전부를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현대가 처음부터 땅 살 때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에게 전부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용 검사 후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 그래서 매도 청구는 3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매도 청구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체크해 볼게요. 자, 245페이지.
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자, 승인권자, 승인 대상 이런 분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먼저 1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600세대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세대수가 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사구역을 나눌 수 있나요? 공구별 가능하죠. 왜 600세대여야 돼요? 그 이유는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니까 600세대 이상이 돼야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았으면 현대는 뭐 해야 돼요? 착공 신고하고 공사 착수해야죠. 그러면 착공 신고를 승인권자에게 착공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인권자는 몇 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보해 주냐면 20일 이내 착공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일 이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자,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저 아까 우리 승인권자 있었잖아요.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이 있으면 몇 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하라고요.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보해라. 여러분 신청하면 60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 4번. 사업 주체는 승인받았으면 몇 년 이내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고요? 2년이에요. 2년은 건축법에서 이야기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5년 이내는 착수해야 된다. 5년이죠? 승인받으면 5년 이내에 착수해야 된다. 만약에 5년 내에 착수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십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했으면 이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고시한다. 그렇게 절차를 딱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247일 대표 유형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여러분이 아파트 600세대 짓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죠. 근데 이 단지 안에서는 600세대 아파트만 들어서나요? 여기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승인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 내용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계획도 같이 첨부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라는 설치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 다음 2번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 안 되죠? 건설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알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LH입니다. 자, LH가 아까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여기 LH는 우리 인천시장한테 받아요? 국장한테 받아요?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번은 그 이야기예요. 토지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고 한대. 판박이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량으로 건설할 때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 대량으로 할 때는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해서 국장한테 승인받을 수 있다는 거. 어차피 LH는 무조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규모의 대량 건설이면 표본 설계 도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하나의 승인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국장은 주택 수급 적정을 기하에서 필요하도 인정할 때는 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가로 주택조합 고용자 건설하는 10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이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죠. 그러니까 승인할 때 조건을 붙인다 이 말이죠. 주택의 수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량의 7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하나의 승인의 조건이겠죠. 이런 승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더라. 주택 수급이 필요하면 몇 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75% 이하 범위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 5번 승인권자는 몇 일 이내에 승인하라고요? 60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 이런 질문들 잘 나옵니다. 자, 승인권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28번을 보시면
자, 아까 우리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2년 내 아니 5년 내 착수해야 되고 5년 내 착수하자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연장 나오면 무조건 1년입니다. 우리 시험에 2년, 3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28번에 그 3번인데 틀린 것은 나왔는데요.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가 착수가 지연돼 연장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해서 분쟁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됐죠. 자, 그러면 몇 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요? 1년의 범위에서. 근데 여기서도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이때는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송에서 자기들이 싸움해가지고 막 웅둥이 들고 막 어찌어찌 해가지고 분쟁이 해결되면 그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소송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됐을 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됐을 때는 1년 이내 착수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심해요. 소송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2년이 틀렸지만 그러니까 1년이 나오더라도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소송의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면 그건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튼간 연장은 1년이다. 그거 하나도 주의하시고. 거기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매도 청구입니다. 자, 매도 청구는 뭐 중요하다. 사업 주체한 매도 청구,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매도 청구, 사용 검사 후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 팔아라. 그죠? 자, 그러면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받았으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 조합이 팔아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 청구. 2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죠. 사업주체 매도 청구. 그러면 3번 매도 청구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협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우리 건축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개월 이상 협의한다. 자, 3번이 틀렸고. 자, 그러면 4번 매도 청구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팔아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누구한테? 모든 자에게, 모든 자, 원주민이든 알바끼든 모든 자에게. 근데 95% 미만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누구한테? 알바끼 한 사람에게만. 근데 시험에는 알바끼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는 안 나와요. 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95% 미만이다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전 이전에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예. 네, 뭐 알바끼 한 사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러면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그다음 5번. 자, 우리 행불입니다. 행불은 제가 어디든 다 행불자의 확인은 똑같다고 그랬죠.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행불이다 아니다는 확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의하고 3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행방불명으로 확인한다고 그랬죠? 이의하고 30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했는데 30일이 지났다. 그럴 때는 소재가 확인이 안 되는 행불로 보겠다. 행불로 보면 어떻게 해요? 매도 청구 대상으로 간주해서 감정평가액을 공탁하고 사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행불자의 확인은 항상 건축법, 정비법, 주택법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